실록을 검색하다가 손이 멈췄다. 세종 26년 여름 기록쯤이다. 전하께서 소갈증이 심하시어 하루에 물을 수십 사발 드시고 종기가 온몸에 퍼져.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성군 세종 맞나 싶었다. 근데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게 세종은 사실 건강으로 엄청 고생한 왕이었다는 거다.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잠깐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왕이 된 뒤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종이 즉위한 게 22살. 젊었다. 그때만 해도 건강했던 것 같다. 실록에 건강 관련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기록이 확 바뀐다. 세종 12년 1430년 그의 나이 33살. 처음으로 풍질이 기록된다. 지금으로 치면 류머티즘이나 통풍 비슷한 거였을 거다. 그때부터 온천 행차가 잦아진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종 20년대부터다. 소갈증. 옛날 말로 소갈이라고 했는데 증상 보면 완전 당뇨병이다. 물을 계속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하고. 세종실록 26년 1444년 기록 보면 하루에 물을 수십 사발을 마신다고 나온다. 수십 사발이면 적어도 10리터는 넘게 마셨다는 얘기 아닌가. 당뇨병의 합병증들도 다 왔다. 눈병 안질이 심해서 글을 못 읽을 정도였고 종기가 온몸에 났다. 등창, 정창머리에 나는 종기, 온갖 부스럼들. 비만 그리고 왕의 식탁.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왜 세종은 당뇨병에 걸렸을까?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힌트가 있다. 세종은 육식을 좋아했다. 특히 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왕실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엄청 호화로웠고 고열량이었다. 세종 20년 1438년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전하께서 과식하신다고 간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한테 너무 많이 드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세종은 운동을 안 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하나. 하루 종일 책 읽고 정사 보고 연구하고 앉아서 일만 했다. 사냥도 별로 안 나갔다. 태종이나 세조처럼 무인 스타일도 아니었고 앉아서 일만 하고 과식 육식 위주 당뇨병. 공식이 딱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세종 말년 기록들 보면 전하께서 비대하시다는 표현이 나온다. 지금 말로 하면 비만이었던 거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조선시대 평균 신장 고려하면 165cm 전후. 몸무게는 꽤 나갔을 것 같다. 왕이 먹었던 것, 수라상의 비밀. 궁금해서 조선왕조실록이랑 승정원일기를 뒤져봤다. 세종시대 왕실 식단 관련 기록들. 하루 세끼가 아니었다. 아침, 점심, 저녁 수라에 야참까지. 기본 4끼. 거기다 간식으로 미음, 떡, 과일이 수시로 올라갔다. 한 끼 수라상이 어땠냐면 기본 12첩 반상이었다. 밥, 국, 찌개에 김치 3에서 4가지, 나물 4에서 5가지, 구이 2에서 3가지, 전 2가지, 조림찜. 이게 기본이고 특별한 날엔 더 늘어났다. 고기는 거의 몇 끼 나갔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생선도 매일. 조기, 민어, 대구, 청어. 계절마다 다르긴 했지만 단백질은 풍부했다. 아니, 과했다고 봐야 한다. 세종 21년 1439년 기록에 재밌는 게 나온다. 승지가 요즘 전하께서 고기 반찬만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신다고 걱정하는 대목이 있다. 왕이 편식했다는 얘기다. 더 충격적인 건 야식이다. 세종은 밤늦게까지 책을 봤다. 그러면 환관들이 야참을 가져왔다. 떡, 과일, 죽. 때로는 면국수도 올렸다고 한다. 밤 11시, 12시에 국수를 먹는 거다. 지금 생각해봐라. 저녁 먹고 3에서 4시간 뒤에 또 먹고 그러고 바로 자는 거다. 안 찔 수가 없다. 온천, 온천, 또 온천. 세종의 온천 행차는 유명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휴양이 아니었다. 치료였다. 풍질 통풍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다. 종기 때문에 앉아있기도 괴로웠다. 온천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세종 26년부터 거의 매년 온천에 간다. 주로 이천 온천. 가끔은 몇 달씩 머물렀다.
왕이 서울 비우고 몇 달씩 온천에 있으면 나란 일은 어떻게 되나 싶지만 그만큼 아팠다는 거다. 신하들은 걱정했다. 전하, 온천 가시면 국사가 지체됩니다. 근데 세종은 고집 부렸다. 아니, 고집이 아니라 진짜 견딜 수가 없었을 거다. 세종 28년 1446년 기록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전하께서 종기로 고통스러워하시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면 상상이 가나. 그리고 여자들. 자,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해야 한다. 세종한테는 소원왕후 외에 후궁이 몇 명 있었을까? 정확한 숫자는 실록에도 다 안 나온다. 근데 확인되는 것만 해도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수건 이씨. 아들, 딸을 따져보면 더 명확해진다. 소원왕후한테서 문종, 세조 포함 8남이녀. 영빈 강씨한테서 6남일녀. 신빈 김씨한테서 1남일녀. 혜빈 양씨한테서 2남이녀. 총 18남 4녀. 22명이다. 22명.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적은 숫자 아니다. 조선 왕들 중에서도 꽤 많은 편이다. 태종이 12남 17녀, 성종이 16남 12녀 정도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타이밍이다. 세종의 자녀들 출생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 패턴이 보인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집중적이다. 그러다가 30대 후반, 특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40대 이후로는 확 줄어든다. 마지막 자녀가 태어난 게 세종 21년 1439년. 세종 나이 42살.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다. 왜일까? 당뇨병이랑 비만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다.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니까. 발기부전, 성욕 감퇴. 세종 40대 이후 기록들 보면 온통 병 얘기뿐이다. 종기, 소갈증, 안질, 풍질. 그 상태에서 후궁을 찾을 여력이 있었을까? 영빈 강씨라는 여자. 후궁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영빈 강씨다. 6남 1녀를 낳았다는 건 세종의 총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준다.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이름도 안 나온다. 그냥 강씨로만 나온다. 언제 후궁이 됐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자녀 출생 기록으로 역산해보면 대략 1420년대 초반부터 1430년대 중반까지 세종의 곁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세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 건강했던 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다. 신빈 김씨는 또 다르다. 이 사람은 세종 말년에 등장한다. 정확히는 세종 14년 1432년 이후로 추정되는데 왜냐면 그때 낳은 아들 계양군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신빈 김씨가 낳은 아들 하나가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다. 계양군 이증. 세조 때 공신이 된다. 어머니 덕을 받는지 아들 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침과 뜸, 그리고 약. 세종시대 의학은 어땠을까? 당뇨병 치료법이 있었을 리 없다. 지금도 완치가 안 되는 병인데 600년 전에 뭘 할 수 있었겠나? 그래도 의관들은 최선을 다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을 다렸다. 세종실록 보면 의관들이 처방한 약재 목록이 가끔 나온다. 인삼, 녹용, 숙지황, 황기, 당귀. 다 보약이다. 기력을 보충하는 약들. 근데 당뇨병한테 보약이 무슨 소용인가? 더 안타까운 건 종기 치료였다. 종기가 나면 칼로 째서 고름을 빼냈다. 마취제도 없이. 상상이 되나? 등에 난 종기를 칼로 째는 거다. 왕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다. 세종 27년 1445년 기록을 보면 전하의 등창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놓았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칼로 째서 고름을 빼냈다고 나온다. 그리고 전하께서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다고. 극심한 고통을 참았다는 표현. 소리 지르고 싶었겠지. 근데 왕이니까 참은 거다. 침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았다. 풍질 때문에 다리 아프면 침, 머리 아프면 침, 소화 안 되면 침. 뜸도 마찬가지다. 등과 다리, 배, 온갖 곳에 뜸을 떴다. 뜸 뜨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나?
피부에 쑥을 올려놓고 불 붙이는 거다. 화상이다 사실. 그렇게 해도 낫지 않았다. 신하들과의 신랑이 건강, 그리고 국사. 세종이랑 신하들이 건강 문제로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신하들 입장 전하, 온천 가시면 안 됩니다. 국사가 지체됩니다. 세종 입장 닥쳐. 아파 죽겠는데 일을 어떻게 해? 물론 실록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좀 더 점잖게 나온다. 근데 행간을 읽어보면 딱 이거다. 세종 26년 2월 세종이 이천 온천 가겠다고 하니까 영의정 황희가 반대한다. 요즘 흉년이라 백성들 살림이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온천 행차하시면 수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피해가 큽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왕이 온천 가면 수백 명이 따라간다. 호위 군사, 궁녀, 환관, 관리들. 그 사람들 먹이고 재우려면 지역 백성들한테 부담이 간다. 세종도 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과인의 병이 심하여 온천이 아니면 치료할 방법이 없다. 결국 간다. 세종 28년에는 더 심각했다. 세종이 온천에 몇 달째 머물러 있으니까 신하들이 계속 상소를 올린다. 돌아오십시오. 세종은 버틴다. 조금만 더 있겠다. 이게 반복된다. 그러다가 결국 세자문종한테 대리청정을 시킨다. 세종 30년 1448년. 너가 나란 일 봐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이 51살에 사실상 은퇴 선언한 거다. 소원왕후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1446년 3월 소원왕후 심씨가 죽는다. 세종 나이 49살. 결혼한 지 35년. 실록 기록이 좀 묘하다. 전하께서 몹시 슬퍼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뒤로 후궁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왕실의 사적인 일은 실록에 다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정황상 보면 세종은 소원왕후 죽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은 더 악화됐고 세자문종한테 대리청정을 맡긴다. 그리고 3년 뒤 세종도 세상을 떠난다. 소원왕후 장례 기록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다. 3년상을 치르겠다고 고집했다. 신하들이 왕께서 3년상을 치르시면 국사가 마비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신하들이랑 타협해서 형식적으로는 3년상을 치르되 실제 국상 기간은 줄였다. 근데 세종 개인적으로는 계속 상복을 입고 지냈다고 한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 자식 10명을 낳아준 여자. 세종한테 소원왕후는 어떤 존재였을까? 마지막 3년. 소원왕후 죽고 나서 세종이 산 시간은 딱 3년이었다. 그 3년이 어땠는지는 실록에 적나라하게 나온다. 세종 28년 1446년 9월 전하께서 눈병이 심하시어 글씨를 전혀 보지 못하신다. 세종 29년 1447년 2월 전하께서 풍질로 인해 보행이 어려우시다. 세종 29년 7월 전하께서 종기가 재발하여 고통스러워하신다. 세종 30년 1448년 1월 전하께서 소갈증이 더욱 심해지셨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 나아지는 게 없다. 점점 악화될 뿐이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죽는다. 향년 53세. 요즘 기준으론 젊은 나이다. 근데 그 시대 기준으로도 일찍 죽은 편이다. 태종은 56세, 성종은 38세였으니까 뭐라 하기 애매하긴 한데 만약 건강했다면 60대, 70대까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왕도 사람이었다는 것 가끔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이미지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국토 확장, 사군 육진. 다 맞는 얘기다. 위대한 업적들이다.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은 당뇨병으로 하루에 물 10리터 넘게 마시고 온몸에 종기 나서 밤잠 못 자고 눈병 때문에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훈민정음 만들고 과학 연구 독려했던 사람. 후궁 여럿 두고 자식 22명 낳았지만 정작 사랑했던 건 소원왕후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비만하고 병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온천만 찾아다녔던 사람. 매일 고기 과식하고 야식 먹고 운동 안 해서
당뇨 걸린 사람. 침 맞고 뜸 뜨고 고름 짜내면서도 국사를 봐야 한다고 버틴 사람. 이게 진짜 세종 아닐까? 교과서는 영웅을 원한다. 근데 실록은 인간을 기록한다. 어쩌면 세종의 위대함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대단하지 않나?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망가진 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건 기적이다. 세종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었다.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아픈 덕분에 신하들한테 일 떠넘기고 자기는 연구만 할 수 있었던 거. 건강했다면 오히려 정사에 얽매여서 훈민정음 같은 건 못 만들었을지도. 역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세종의 병이 저주였을까, 선물이었을까?